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걸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게 되면 2020년 대상포진 환자 수가 7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1년에 대상포진이 걸린다는 것이죠. 대상포진은 모든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 중에서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30대라고 해도 대상포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임상에서 대상포진 환자들을 여러 번 보는데 이제 어떤 어르신께서 며칠 동안 평소보다도 무리하게 일을 하시고 심신이 피곤해져 있는데 언제부턴가 오른쪽 옆구리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가슴까지 아파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담이 결려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은 안 되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옆구리 쪽으로 빨갛게 좁쌀 같은 물집이 다닥다닥 돋아 올라왔는데 그때서야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오진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수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인가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 얼굴, 한쪽 옆구리, 한쪽 허리 둘레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수포가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인데요. 어렸을 적에 수두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두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 내에 잠복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게 되면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수포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피부 증세가 전혀 없이 담 결림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의사들도 그냥 담 결림이나 근육통으로 오진하기가 쉽고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 결림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통증이 있고 난 다음에 3일에서 5일 후에 통증 부위에 띠 모양의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나타나면은 그제서야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내린 경우가 꽤 많죠.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통증이 있는 통증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수포가 생기는 수포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통증기는 발병 초기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고요. 수포기는 발병 이제 3일에서 5일 뒤에 한 4주 정도 나타나죠. 처음 통증기에는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한쪽이 이렇게 화끈거리고 따끔거립니다. 그러니까 인체를 정중앙으로 했을 때 반절이 그런다라는 것이죠. 수포기에는 아픈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요.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기에는 수포가 전혀 없이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나 담 결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래서 조기 진단이 쉽지는 않죠. 대개 이제 수포기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가지고 아픈 부위가 빨개지면서 좁쌀 같은 작은 물집들이 다닥다닥 띠를 두른 것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정확히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죠. 보통 발병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은 딱지가 떨어지면서 낫게 되지만 간혹 가다가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예방접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의 90% 이상은 수두를 알았든 앓지 않았든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병의 주된 환자 연령층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도 피로하거나 건강이 약해져 가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기이식 환자나 항암 치료를 장기간 시행한 경우에도 잘 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박명수 씨, 그리고 가수 전인권 씨, 이선희 씨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직접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인체 어떤 부위에 잘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어느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특정 신경제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영역을 따라서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은 인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분포하죠. 주로 이제 얼굴 한쪽으로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목에서부터 한쪽 어깨 부위를 따라서 손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쪽 가슴에서 등까지, 그리고 한쪽 허리에서 한쪽 엉덩이를 따라서 다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자, 경우에 따라서 이 대상포진으로도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를 지나는 안면신경에 침범하면은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가 올 수 있는데, 대상포진이 귀에 발생하는 경우를 람세이 헌트 증후군 또는 이성 대상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발병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더욱 심각한데, 한쪽 귀 근처에 물집이 생기고 또 귀와 뺨이 아프고 이명 증상이나 청력장애, 어지러움증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구를 지배하는 신경에 침범해가지고 심하면은 눈의 각막에 수포가 형성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실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 대상포진이 의심될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만 합병증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대상포진이 어느 정도 낫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면서요. 이것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병입니다. 피부 증상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통증은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입니다. 대상포진 자체의 증상보다는 사실 합병증이 더 무서운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전체 환자의 약 10% 정도이지만 6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는 이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데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 이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전염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전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원래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서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기보다는 수두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신생아나 암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전염될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와 격리를 시켜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대상포진은 재발되는가요? 네,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재발률은 약 5%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체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라도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암이나 수술, 외상, 각종 감염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게 되면 쉽게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포진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첫 번째, 절대적으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대상포진은 허약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발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그리고 또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좋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발병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안정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집이 생긴 부위를 청결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환부는 가끔씩 바람을 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물집을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도록 하시고,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하루에 2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어린 아이와 접촉을 하면은 수두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환자와 어린아이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물들은 체온을 높여가지고 수포 발생을 촉진할 수 있고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담백하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 생선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 물리치료, 또 부항 테이핑 요법,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통증을 줄일 수 있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상포진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상포진의 피부 증상과 통증을 줄이는 것을 우선 치료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포가 생기는 시기에, 그리고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습담을 풀어주고 간에 열기를 배출해주는 용담사간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염증과 통증을 없애주는 초룡담과 치자, 황금, 그리고 혀를 보호하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생지황, 당귀, 염증을 배출시켜주는 시오, 택사, 목통, 그리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복령, 원기를 보호하고 약성을 부드럽게 하는 감초 등으로 구성된 처방이 용담사간탕입니다. 대상포진 증상이 해소되면 기혈을 보호하거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처방으로 조리하게 되면 대상포진 후유증을 없애고 재발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